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주린이 분들이 모르시는 주식으로 돈 버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서 쉽게 설명드리고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식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주가가 오르거나 혹은 배당을 받거나 한데 특히 찬바람이 불게 되면 이 배당에 대한 인기는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좋은 배당주 또 제대로 된 배당주를 고를 수 있을까요? 먼저 겨울철에는 배당주다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친숙하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배당 기준일이 12월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11월달에서 12월달 시기에 국내 유명 배당주들의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흔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마도 이 부분이 겨울철 배당주라는 용어를 만든 어떤 원인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각에선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배당 기준일이 늦춰질 것이다,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겨울철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우리 주린이 분들이 어색하고 잘 모르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선진 시장들과 비교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도도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지난 20년 기간 동안의 연간 이 배당 수익률 평균을 보게 되면 1.7%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최대치를 보더라도 약 2.5%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왜 배당주를 볼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부터 왜 이 국내 증시에서 배당주를 주목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과거 차트를 좀 보게 되면 국내 배당주 중에서 한 종목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연말 배당 이전에 주가의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났던 모습이었고 또 배당락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패턴적인 요인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을 보여주는 특징이 또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이 평균 배당 수익률은 낮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사이에서 나오는 종목들의 특징을 이용해서 또 낮은 배당 수익률을 대체하는 어떤 형식들도 있기 때문에 이 단지 국내 증시의 평균 배당률이 낮다고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배당주를 골라야 하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사실 일각에서 배당주를 선정하는 기준은 정말 다양하게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나름의 타당성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인 4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배당 수익률이 장기국채 수익률보다 높아야 한답니다. 이 장기국채의 수익률은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금리 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에 평균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배당 수익률이 만약에 이 장기국채 수익률보다 낮게 되면 투자자가 과연 어떠한 메리트가 있을까? 자,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얻는 수익률이 이 장기국채 투자를 통해 얻는 수익보다 적기 때문에 배당주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 정도의 어떤 성장성으로 볼 수 있는데 최소한 경제 성장률만큼은 성장을 해야 시장에서 평가받는 기업의 가격 역시 하락을 방어할 수 있고 또 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업의 EPS 증가율이라던가 ROE 기준치도 살펴봐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EPS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더 떨어지거나 마이너스인 기업들이 있다? 자, 이런 기업은 이제 잠깐 멈춰서 기업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래 두 가지는 저만의 이 주관적인 견해도 담긴 부분인데 잉여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EPS와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기업이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또 현금을 창출하고 있어야 잉여현금 흐름도 꾸준히 쌓일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돈을 잘 벌고 있고 성장도 잘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자, 그리고 배당 정책을 또 얼마만큼 유지하는가도 중요합니다. 그 기업이 단기적으로 이 시장의 관심도를 끌기 위해서 배당 정책을 하고 있는지 원래 이 기업은 주주에게 친화적인 기업이었는지 제대로 된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배당주 선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인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2.9% 혹은 3% 정도로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업을 선정할 때 이 기업의 배당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보다는 높아야 내가 이 종목을 보는 이유가 생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기업마다 배당도 또 이익이 잘 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기간 속에서 또 빠르게 바뀝니다. 국채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변동성을 주죠. 때문에 기업과 국채 수익률 사이에 움직임도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고 이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최소 기업이 국가의 성장성보다는 나아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2010년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대 성장치가 약 6%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균치
3% 정도로 잡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소한 단일 기업이 이 3%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여줘야 한다. EPS나 ROE 같은 요소들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줘야 되고 잉여현금도 쌓아갈 수 있는 기업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당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냐? 자, 이 부분은 또 생각할 필요가 있죠. 이 배당률이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 기업에서 또 배당률을 높일 수도 있는 건데 어떠한 기업을 찾을까 막 조사를 하다가 단편적으로 이 배당률만 높은 기업을 찾게 되면 사실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이 배당률이 어떠한 이유로 높은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성장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앞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최소 국가의 경제 성장률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했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기업이 본인 사업 영역에 제대로 된 투자를 안 하면 그 기업의 끝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점이었던 사업 역시 뒤처지는 경우가 있었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현금 창출 능력도 하락을 하게 되고 아래에 있는 이 재정 상태가 부실한 기업까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일부 정말 비윤리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이 주주 친화적이지 못한 기업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또 규모가 작은 이 소기업들 중에서 일부 큰 손들이 장난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률을 크게 높여서 공시를 하게 되면 이를 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뛰어들게 되면서 또 큰 손들은 다 털어버리는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편적인 이슈만 쫓고 지표만 보고서 배당주를 선정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드렸던 기준안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기준을 추가해서 종목들을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네이버 증권에서 국내 증시의 배당금 순위를 가져왔는데 일부 친숙한 기업들도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져온 이유는 별거 없고 오늘 이야기해봤던 이 기준안들과 과연 이 기업들이 피해야 될 조건에는 속하는지, 자, 이 부분을 대입하면서 공부해보는 시간도 어떤 투자의 즐거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AP투자연구소의 황대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